최근 이슈가 되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스위트홈 에피소드를 모두 감상했습니다. 짬짬이 시간 될 때마다 천천히 봐야지 하고 생각했던 작품인데 막상 보기 시작하니까 정주행 느낌으로 쭉 봤던 것 같네요.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서 이미 한 번은 검증받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 감상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본격 한국형 크리처물 스위트홈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작을 맡은 메인 프로덕션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국내 굴지의 대형 제작사인데요. 이번엔 넷플릭스와 함께 아직까진 한국에서 익숙치 않은 크리처물을 선보였습니다. 대기업의 후손답게 스튜디오 드래곤은 막강한 자금력과 기획력으로 국내에서 블록버스터급 컨텐츠를 도맡아 제작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새로운 도전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누구에게나 익숙한 장르의 컨텐츠를 양산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 회사의 성장이나 매출적인 면에서는 유리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는 결국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뒀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크리처물이라는 점, 특정 분야를 개척해야 된다는 점에서 아무나 도전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스위트홈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국내 컨텐츠 시장에 주는 선물이 아닐까요? 사실상 일반적인 TV 채널이 아닌 넷플릭스의 구독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제작에 필요한 비용보다는 작품의 홍보나 유명 배우들의 출연료 등에 훨씬 많은 부분이 지출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스위트홈의 대부분의 주조연급 배우들은 모두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인 배우들이고요. 애초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고 두 업체가 협업을 한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국내 스튜디오가 글로벌 플랫폼과 진행한 첫 작품은 아닌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3,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워너브라더스 등 글로벌 채널들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성과물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스위트홈을 이야기할 때 감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태양의 후예, 도깨비 등 연출하는 드라마마다 대박 히트를 치는 이용복 감독입니다. 흔히 멜로물이나 캐릭터 간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연출의 탁월한 감독이 크리처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누구나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초반부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부자연스러움과 어색함이 존재했었어요. 거기다 초반 BGM 이슈도 한몫했습니다. 해외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크리처들 사이에 외국 배우가 아닌 한국 배우들이 한국어로 연기를 하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어색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초반 저는 내용에 집중이 안 되고 에피소드 시청 속도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에피소드 중반부터 크리처보다는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 관계, 과거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내면서 감상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감독 또한 새로운 장르에서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으로 해결을 했었어야 하니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20, 30년 전 CG 특수효과들의 기술력이 부족했을 때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면 호평을 받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부족함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나 호의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 최종적으로는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거고 다들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은 사라지게 될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나올 후속작들이 충분히 보완되고 향상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집중도가 올라가고 등장인물들에게 어느 정도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신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위트홈을 보다 보면 크리처가 등장하는 장면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효과가 들어간 장면이 나오더라도 정확히 인지를 하기도 전에 빠르게 지나간다거나 장면 간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정된 자원에서의 콘텐츠 생산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이해하고 있지만 이미 높아져 버린 대중의 눈높이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웹툰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등장하는 크리처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드라마 자체에서 크리처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수효과는 일부 해외 스튜디오들이 투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주력은 국내 제작진들이 담당을 했을 겁니다. 등장하는 크리처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기존의 레퍼런스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작의 존재로 창작에 대한 한계가 있었겠지만 드라마 버전만의 새로운 크리처들도 나와줬다면 어땠을까 합니다. 문득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작품들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되고 차기작들이 꾸준히 제작되어야 우리도 향후에는 웨타 스튜디오 같은 유수의 제작 스튜디오를 보유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웨타 스튜디오는 뉴질랜드에 있던 변방의 스튜디오가 반지의 제왕 시리즈로 대중에게 알려졌고 새로운 CG 기술과 특수분장 기술들을 계속해서 선보이면서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손꼽히는 메인 제작 스튜디오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또 크리처 오타쿠로 유명한 영화감독 길레르모 델토로의 경우처럼 작품의 중심인 감독의 자리에서 영화의 기본 성질은 잘 유지하고 독창적인 생산물을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외에 전체적인 영상미, 음악들, 배우들의 연기는 나름 수준급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좋고 나쁨이 명확히 혼재되어 있다 보니 스위트홈을 평가하는 반응들이 갈렸던 게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캐스팅된 배우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스위트홈에 나오는 주연급 배우들은 대부분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인 배우들입니다. 원래라면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서 유명 배우들이 대거 포진하고 그 영향력을 활용해서 작품의 홍보나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회당 30억이 넘는 프로젝트에서 이런 과감한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도 앞서 언급한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플랫폼과 투자 방식이 있어서가 아니었을까요? 드라마 초반 이런 배우들의 연기나 호흡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듯 했으나 에피소드 중반부터는 많이 안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고 적재적소에 베테랑 배우들을 포진시켜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전략도 좋았다고 봅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평가 속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위트홈은 본격적으로 크리처물을 내세운 새로운 형태의 드라마임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보이고 발전해야 할 한국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기회라는 점에서 제작사 입장에서 큰 모험이었겠지만 작품을 완성하고 시청자들에게 선보였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서 좀 더 다양한 장르의 컨텐츠가 제작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